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식은 퀄컴입니다. 퀄컴 어떤 기업이죠? 퀄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무선 통신 그런 관련된 칩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1월 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어제도 한번 예고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일단 이거 역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UC 샌디에고의 교수로 재직했던 어윈 M 제이콥스라는 분이 그런 아주 동료들과 같이 해서 파트너를 형성해서 7명이 만들었던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는 137입니다. 2018년에 대비 작년에 약간 떨어졌지만 올해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업계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아니지만 여러분이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동통신 뭐 2세대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보면 거의 모든 여러분들 쓰시던 휴대폰에 다 퀄컴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을 정도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전자연구소랑 ETI랑 같이 해서 상용화를 성공했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익숙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에 뭐 상당히 갑질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기업이 되겠고요. 하여튼 스마트폰 이전 시대를 우리 피처폰이라고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해갖고 7월부터인가요? 해갖고 SK텔레콤 이제 그 2G폰 완전히 없앴다 얘기할 때 그 피처폰. 그 피처폰 시대에는 사실상 이런 칩을 독점하던 것이 바로 퀄컴이었죠. 퀄컴이 한때는 굉장히 큰 그런 독점을 하는 기업이었군요. 네네. 우리나라와도 그래서 인연이 많았던 거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 CDM이라고였거든요. CDM이 여기가 개발한 곳인데 그거 이제 우리나라랑 협력해서 이제 처음으로 상용해갖고 우리나라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데. 그래갖고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나라 퀄컴이 처음에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회사 인수하라고 그랬을 때 무시했다가 나중에 큰코 당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처음 와갖고 뭐 투자라는 세계도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럴 거에 할 때 우리나라 와갖고 우리가 큰 기회를 놓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퀄컴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가면서 애플은 애플대로, 삼성도 삼성대로, 중국 화웨이도 화웨이대로, 그리고 구글은 당연히 자기네 안드로이드 갖고 하면서 각자의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자체 칩 이런 개발을 많이 하면서 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급속히 좀 세력이 약화됐고 당연히 주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포춘 500대 기업도 2015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퀄컴이었죠. 네, 그러면 그렇게 고생이 심했던 이 퀄컴이 다시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제 작년 봄에 이제 애플과의 소위 지리한 특허전을 종료하고 이제 퀄컴을 같이 협력해서 5G를 가겠다. 그게 이제 히트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5G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퀄컴이 되겠고요. 오늘도 잠시 전에 잠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콜보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대표적인 5G 관련해서 중국의 화이랑 비즈니스 많이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콜보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네, 어제부터 계속 특징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콜보.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5G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한 묶음으로 다 같이 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퀄컴 측 보면 전 세계 20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결국은 다 5G로 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마다 항상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콜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년 내내였고 금년 2월에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물론 이게 어떻게 또 진행될지 안 될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사이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마침 또 보면 화웨이와의 어떤 페이턴트 사용권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얘기하면서 어저께 다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어저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좋았지만 사실 작년에는 이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까지 별로 보이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새롭게 어떤 부흥하면서 새롭게 이제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죠. 왜냐하면 실적은 작년에 글로벌 경기도 부진했고 미국과 중국 계속 으르렁거리고 싸우다 보니까 그리고 핵심은 가장 큰 거는 작년에 삼성이랑 화웨이가 5G를 들어갔고 우리나라 이제 5G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폰 쓰시는 분은 못 쓰고 있잖아요. 미국도 못 쓰고 있잖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요. 그러니까 그때 매출이 지연되니까 안 된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써야 되는데 애플의 5G에 나오는 거가 오늘 이제 자세한 발표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9월이 아니라 뭐 11월 발표한다는 얘기하고 있으면 본 매출이 뭐 내년 넘어가야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출이 좀 지연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발표한 2분기 실적이라는 건 예상보다는 분명히 마이너스지만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와의 장기 특허권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 회사가 가장 좋았을 때는 소위 닷컴 버블 때였거든요. 닷컴 버블 때 이 회사가 100달러 가고 것들을 어저께 이제 시간에서 처음으로 100달러 다시 찍었고 오늘 정규장에서 105달러 이렇게만 끝나는 것 같아요. 107달러 끝났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주 장기 그래프 어느 정도 이게 주가 부침을 겪었는지를 보여드리는 장기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언제 상장했을 때부터 했고 1990년대 초부터 딱 이겁니다. 이게 한 초반에 왼쪽에 보면 낮았어요. 빨갛고 네. 저 밑에 있죠. 그게 왼쪽에 있는 거가 닷컴 버블일 때 딱 기억도 쉽습니다. 딱 100달러 찍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떨어졌냐면 1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살아면서 어저께 오늘 공식적으로 면 처음으로 107달러 되면서 이게 우습지 않죠. 이 회사에 있는 사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20년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가는 세 자릿수를 갖는 것이 바로 퀄컴의 역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그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그런 네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퀄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 이 퀄컴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또 내놓고 있을까요? 네, 11명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한 명은 아직까지 보유, 그리고 2명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전체 의견은 매수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이제 월가의 목표 주가 대비는 지금 막 쫓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목표 주가에 딱 수준에 와 있는 것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추천한 걸 보면 로젠블랙 같은 경우가 딱 오늘 나왔는데 어제 나왔는데 130달러를 목표 주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안에 올라도 지금도 딱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코엔 같은 경우에도 115달러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의 흐름만 보면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오늘 애플이 또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애플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애플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애플 관련주 퀄컴 딱 나오는 거. 브로드컴 이렇게 같은 시리즈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애플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퀄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